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와인 클래스 1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관공서라든지 이제 학교에서는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열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열어봤고요. 오늘부터는 와인 클래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볼 건데 특히 와인 기초 용어라든지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로 와인을 접하기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 저는 이제 한국와인협의회 소속에서 경기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각종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제 관공서 쪽에서 교육 활동하고 있고, 아니면 시음회 같은 데서도 다양한 그런 와인들을 접하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와인이 어떤지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를로라고 하는 와인 바리스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 하지만 투썸블리스 안산 한대암역적 점주였습니다. 저는 6월 30일부로 매장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교육 쪽으로 더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3잡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어요. 일을 이제 카페 매장도 운영을 하면서 강의 쪽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몸이 한계여서 좀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장을 정리한 이후부터는 교육 쪽에 더 집중을 해서 사업을 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과학대에서 겸임교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관공서랑 이제 회사 등지에서도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간단히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보시면 와인의 역사 및 배경, 와인을 고르는 방법, 와인 시음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와인의 역사 배경, 와인 고르는 방법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접 시음을 하시면서 이렇게 와인 수업을 들으시면 더 재밌겠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다들 이제 앉으셔서 한 잔씩 제가 와인을 따라 드리면은 해당 품종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런 향이 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품종에서 이런 향이 나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리고 산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기초 지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와인의 정의 볼게요. 비넘. 비넘은 뭘까요? 포도나무로부터 만든 술을 이제 비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넓은 의미는 뭐냐? 과실을 발효시켜서 만든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다? 다 담금주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다 담그죠, 그죠? 인삼도 담그고, 뭐 각종 과일들도 담궈서 만들고, 옛날엔 뱀도 있었죠. 담금주를 모든 걸 다 술로 이제 보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와인이라고 했을 때 꼭 포도로 만들지 않아도 오미자로 만든다거나 자두, 사과, 다양한 이제 배, 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다양한 과일들로 와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와인을 보는 게 범위가 더 넓은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와인이라고 하면은 순수한 포도만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포도주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물이 들어갈까요? 여기 보시면은 액체가 쪼르르 흐르잖아요. 이거는 물을 섞지 않고 포도가 갖고 있는 그 수분 그대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함량이 다른 주종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그죠? 그리고 파괴되지 않은 포도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끓여서 만든 증류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만든 발효주기 때문에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영양 성분이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와인의 맛은 자연적인 조건,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포도가 자라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도를 재배하는지, 그리고 양조법이 어떤지에 따라서 와인 맛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지방마다 와인의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제주도는 한라봉 유명하고 나주는 배가 유명하고 뭐 사과는 청송이 어디가 유명하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그 해당 기후에 맞는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에 맞춰서 잘 재배를 해서 만들었을 때 더 풍미가 더 좋겠죠. 예를 들면 껍데기가 두꺼운 포도인데 너무 추운 지방에서는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알맹이가 잘 익기가 쉽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두꺼운 포도 종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잘 들고 해가 쨍쨍한 그런 따뜻한 지방에서 심었을 때 더 잘 익을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제 특징이나 스타일이 기후 때마다 많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제가 이제 알려드릴 강의들 중에서 구대륙권, 신대륙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대륙권 하면은 이제 유럽권이라 보시면 돼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대륙 쪽은 미국, 호주, 칠레, 뭐 아르헨티나, 뭐 뉴질랜드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좀 기후대가 같은 품종을 심는다 해도 스타일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러 위인분들이, 세계의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와인에 대한 품평을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냐? 첫 번째 볼게요. 샹베리땡 와인 한 잔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드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질베리 샹베리땡이라고 하는 지역의 와인을, 레드 와인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쟁에서 져서 유배를 보냈을 때는 그때는 진짜 맛없는 와인을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대요. 그래서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괴테 와인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며 이 즐거움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 어때요? 다들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이 즐겁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냐면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믿을 때는 조심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뭐 술을 진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마음 어떻게 보면은 좀 투명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곳에서는 신성한 음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피를 뽑아서 내면 그게 와인이고, 그 만백성들이 굶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저는 참고로 무교요입니다. 네,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곳에서는 항상 수도원 옆에 와이너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용으로 계속 와인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 옆에 와이너리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게 제 얼굴 이렇게 띄워놓고 했던 게, 이 강의를 이렇게 띄워놓고 했던 게 좀 익숙한데, 지금은 강의에 이제 제 얼굴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또 적응을 또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와인의 효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앗에 뭐가 있어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은 뭐냐면, 우리 그 씨를 모르고 깨물었어요. 모르고 이렇게 뭐랄까요? 깨물어서 드셨을 때 어때요? 엄청 떫고 쓰잖아요. 그쵸? 그 성분의 그런 맛들이 나는 게 폴리페놀이 성분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껍데기랑 그 씨앗, 그 다음에 줄기 이런 곳에 이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네, 탄닌. 탄닌 같은 경우에는 드셨을 때 잇몸 근처 어딘가가 이렇게 꺼끌꺼끌한 뭔가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딱 조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탄닌이에요. 탄닌은 사실 이제 우리 감 드셨을 때 감도 좀 잘 익은 감 드시면 괜찮은데 조금 떫은 감 드시면 어때요? 예, 잇몸 부분이 되게 떫잖아요. 네, 떫고 뭔가 잇몸에 뭐가 붙어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탄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HA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의 각질 효과에 좋대요. 각질 제거 효과에 좋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대. 자, 그래서 피부가 신진대사에 이제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노화 방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원래 술을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소주나 위스키나 뭐 다양한 주종이 있는데 그런 술도 좋지만
네, 이렇게 와인으로 주종을 바꾸시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와인 섭취랑 관련을 해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면은 프랑스인 역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뭔 뜻이냐? 이게 뭔 뜻이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기름지고, 그죠? 달고 그런 좀 버터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이제 기름진 게 많이 드시는 편이죠. 뭐 마카롱, 에클레어, 그다음에 이제 거위, 뭐 간 요리, 바게트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섭취를 하는 데 비해서 와인 소비량이 이제 잘 받쳐주다 보니까 심장병으로 혹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많이 낮다고 합니다. 1989년도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인에 이런 효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냐? 레스베라스톨이라고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성분이 뭐냐면 항산화, 그죠? 우리 포도에 항산화 작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성분이 있다고 들으신 적 있으시죠? 포도 블루베리라는 거 있잖아요. 과일에. 항염, 항암, 항바이러스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에도 나름 효과가 있었어서 그 혈당 스파이크 한 번에 확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와인을 이왕 드실 술이다 하면은 와인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 남자분들 기준으로 하루에 2잔 정도, 여성분들 기준으로 하루 1잔 정도를 드시는 거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분들은 어때요? 부어라 마셔라 원샷 이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저도 원샷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러는데 와인 같은 경우는 드실 때는 조금씩 음미를 하시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번에 따라 놓고 원샷 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래 드셨던 주량보다는 조금 덜 드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아하게 드셔보시면서 시간도 지나면 또 이게 처음에 따랐을 때 와인보다는 맛과 향이 조금 더 바뀌어요. 그런 거를 좀 즐기시면서 천천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와인의 역사 볼게요. 와인의 역사는 이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인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썰들은 있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될 때, 네, 함께 그런 문명이 같이 발달이 되었을 때 와인이 꼭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 그 포도 알맹이가 이렇게 달려있다 보면은 과숙하다 보면 어때요? 톡 터지겠죠. 오랫동안 달려있다 보면 수확 시기가 지나서 톡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겉에 이제 껍데기에 묻어있던 야생 효모가 있어요. 그 효모가 그 포도 안에 있는 당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만나면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알코올 발효작용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면은 포도가 달달한 그 당 성분이 뭐로 바뀌냐? 알코올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도가 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에 같이 시작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8,000년 전에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됐냐라고 봤더니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조지아의 크베블이라고 하는 항아리 토기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되면서 이때부터 와인을 재배해서 양조를 해서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유출을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조지아는 뭐 커피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조지아는 크베볼이라고 항아리라고 하는 그런 토기에다가 숙성을 하는 거를 지금도 잘 이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에 조지아 그 와인을 좀 많이 홍보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와인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조지아도 이제 유명한 와인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6,000년 전, 그 다음에 4,000년 전 보시면 어때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 문명, 뭐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 등등등등 지나서 이렇게 중세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원전 1400년경에 테베라고 하면은 이제 이집트의 한 문명 도시예요. 문명 도시인데 나크트 성묘 벽화라는 그런 벽화 안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포도를 재배를 해서 양조를 해서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고 이때도 포도를 양조를 해서 마셨구나
와인을 마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나 마시지 못했고요. 이제 막 와인잔에 금태를 둘러가지고 네, 거의 파라오 왕 신격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마실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넘어가면서 특히 로마군들이 네, 전쟁을 하는 동안에 포도 그 와인을 이렇게 수송해서 들고 다니면서 전쟁 중에도 이렇게 마셨다고 해요. 왜냐면 어느 지역 바뀌어서 물이 바뀌면 배탈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배탈 나서 이제 난리가 나면 전쟁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와인에 이제 식초를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배탈 나지 않도록. 그러다가 이제 수송하기 힘들 때쯤에는 이 지역에 이제 와인 심기가 괜찮다 하면은 이제 눈여겨봤다가 이제 더 이제 심기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페키니아인 뭐 그리스인 뭐 등등등 그런 인종들이 와인을 위한 그런 땅을 찾아 나서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와인 생산자들이 유럽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재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넘어올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미사나 성산용으로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원 옆에는 항상 와이너리가 있었다. 자급자족 하는 거죠.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맛있게 만들면 좋잖아요. 이왕 만들 거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뭐 연구도 하고 뭐 발전도 한 거죠. 그러다가 뭐 잘 만들어지면 뭐 귀족이나 왕한테도 선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네, 상업용으로 와인이 사고팔고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특히 프랑스에서는 많이 발전돼요. 그리고 의약용으로도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는데 날이 추운 그런 유럽 북부 지역에서는 날이 춥잖아요. 그죠? 추울 때는 이만한 게 없죠. 그죠? 술 한 잔 딱 드시면 돼요. 알코올의 그 열기로 몸이 뜨뜻해지면서 그렇게 이제 주무시면은 잠도 잘 오고 추위를 좀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중요성들이 강조됐다. 그렇게 이제 연구 발전만 쫙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1860년도에서 90년도에 난리가 나요. 이 그림 보시면 어때요? 네, 포도나무 그 이파리가 구멍이 막 송송송송 뚫리고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면 필록세라라고 하는 찐득이병이 있는데요. 이 찐득이병이 어디서 왔냐면 미국 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농수산물이 이제 수입 수출하는 과정에서 그 균이 묻어가지고 네, 유럽에 왔는데 유럽에는 그런 필록세라에 대한 그런 저항성이 또 없던 거죠. 면역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그 줄기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 이파리, 뭐 열매 다 가리지 않고 다 갉아먹는 네, 진드기병이 생겨서 난리가 났는데 이때 극복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테이블에 와인을 구경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수확량이 거의 한 75% 정도 줄었다고 해요. 이때 어떻게 극복을 했냐? 특히 그 미국에서 그 필록세라 영향이 그나마 좀 덜 받거나 아니면 그쪽에 면역력이 있는 그런 뿌리들 있잖아요. 그 나무 뿌리들을 찾아다가 줄기부터 이제 이어 붙인 거예요. 어떤 거를 이어 붙였냐면은 프랑스산의 와인 품종을 줄기를 이어 붙여서 심었더니 그래도 이제 와인이 포도나무가 자라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품종들이 그렇게 신대륙권에도 많이 넘어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복이 돼서 그 품종들을 많이 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조지아에서 발견된 크베부리가 이렇게 생겼죠. 항아리 토기가 생겼는데 진짜 실제로 드시면은 항아리 그 지점토 흙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내 와인에 숨어서 희끗희끗납니다. 그래서 나름 매력이 있는 와인이고요.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화이트 와인도 이 크베보리에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 숙성하게 되면요, 되게 색깔이 진하고 그 우리 호박 아세요? 호박 보석 중에 호박이라고 하는 그 보석 있잖아요. 노란색 보석. 그 보석 색깔이 똑같이 납니다. 색깔 진하고 되게 예뻐요. 영롱한 색깔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크베보리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네페르, 발음 어려워요. 네페르 호테프 묘에 벽화가 있는데요. 어떤 벽화냐? 이거 보시면 어때요? 네, 이집트 같죠? 여기서 우웩하는, 구토하는 여성과 술에 취해 들려나가는 남성들이 이제 벽화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웃기죠? 꽐라라고 하는 표현은 오랜만에 쓰는데, 꽐라가 돼서 이렇게 실려가는 분들이 이제 벽화에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와인을 많이 즐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당시에 귀족들이 음주 문화를 보여주는 폼페이 벽화가 있습니다. 자, 폼페이 벽화에 네, 음주 문화를 이제 보여주는 귀족들의 문화가 이제 뭐 폼페이가 어디죠? 이집트에 있죠. 그죠? 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아, 이때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 넘어가서 이제 이 시대에서도 많이 네, 즐기는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와인 역사였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인 기초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와인 뭐, 다양한 뭐 블로그들 있잖아요. 어떤 와인이 맛있는지 뭐 검색하시다가 보면은 이 와인의 맛과 향을, 특징들을 줄줄줄줄 이렇게 적으신 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왜 영어를 쓰지?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영어를 쓰는 게 이제 이상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표현법을 쓰는 이유는 이게 외국 거잖아요. 그 외국에서 정하는 그런 표현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법을 웬만하면 지켜서 사용을 하시느라 그런 거죠.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도 마찬가지예요. 탄닌, 그죠? 그리고 뭐 바디감이 있네 없네, 산도가 있네 없네 이런 뭐 이런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제 표현할 때 접목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되게 와인을 이제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득 차다, 뭐 가죽 냄새, 강하다, 거칠다,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자, 가득 차다는 뭐냐면 입안에 꽉 찬 그 가득 찬 느낌이 있어요. 그 가득 찬 느낌이 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봤을 때는 풀로 이제 표현을 하죠. 풀바디하다 이런 거죠. 바디감이 있는데 바디감 입 안에 뭔가 묵직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더 가득한 느낌인 거죠. 풀바디, 뭐 중간 바디, 네, 뭐 라이트 바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죽 냄새, 와인에서 가죽 냄새가 나요? 네, 가죽 냄새가 납니다. 특히 레드 와인 중에는 우리가 숙성이 진행됐을 때 나는 향들이 좀 있어요. 품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성을 하고 병에 담아서 출시를 하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도 병에 이제 담긴 상태로 집안에 와인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오래 병 숙성하고 드시게 되면은 네, 가죽 냄새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대, 벨트, 네, 벨트 가죽 이제 벨트 냄새 한번 킁킁킁 맡아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장난칠 때가 있는데, 네, 뭐 에르메스 가죽 냄새라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뭐, 네, 에르메스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네, 라고 이제 장난친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가죽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게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와, 내 가죽 냄새가 난다 이렇게 티를 확 내지 않고요. 희끗희끗 내요. 그래서 이게 좀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와인 안에서 보통 5가지 이상의 향이나 이제 맛이 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하다. 표현이 확 이제 다가오는 느낌이 이제 강하다는 표현하죠. 그리고 영어로 쓰면 powerful 쓰는 거죠. 뭐 거칠다는 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탄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쓸 때 보통 표현을 해요. 탄닌이 거칠다 아니면 탄닌이 둥글둥글하다 라는 표현을 쓸 텐데 이 그 까끌까끌하는 느낌이 진짜 거칠게 모래알이 막 이렇게 쓸고 가는 느낌이 있고 뭔가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어요. 같은 탄닌이 있지만 탄닌은 어떻게 이제 둥글둥글한 느낌이 더 이제 진행될 수 있냐면은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탄닌이 뭘 좋아하냐면 뭐랑 친하냐? 산소랑 친합니다. 산소. 그 산소랑 친하면 그렇게 결합이 되면요. 네, 탄닌은 그대로 양이 있지만 질감 자체가 조금 부드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arse나 rough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거칠지 않고 그러니까 둥글둥글하다, 라운드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라운드. 그 다음에 건포도 느낌 같은 경우에는 좀 과숙했을 때 있죠. 포도 자체가 이제 푹 익었을 때 그런 건포도 느낌이 내기도 해요. 적당한 그런 기후대에서 적당히 익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푹 익은 느낌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따뜻한 지방에서 잘 익은 스타일의 포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건포도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또 이런 건포도 숙성 과일 향이 나냐면 병 숙성을 하고 나서도 좀 오래 진행이 됐을 때 네, 그런 건포도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향. 와인의 기본적인 향을 우리가 과일향으로 보는데, 네, 뭐 이런 과일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차향, 2차향, 3차향으로 나눠져요.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런 3차향까지 나눠지는데, 그 1차, 2차, 3차에서, 네,
3차 향까지 나오면 이제 숙성이 된 거고요. 1차 향에서 그쳐지면 네, 그 포도가 갖고 있는 본연의 품종의 본연의 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크통에 숙성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오크통이 이제 나무잖아요. 그 참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향들이 있는데 그 향들이 이제 와인에 추가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서 이제 또 파생돼서 나온 거 구운 빵 냄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크통에 숙성을 하잖아요. 특히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오크통에 숙성합니다. 왜냐면 탄닌이 거칠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려고. 그때 이제 오크통 숙성을 하게 되면은 구운 빵 냄새가 나요. 그때 이제 우리 바닐라, 토스트, 뭐 시나몬, 정향, 감초, 뭐 여러 가지 풍미가 나는데 대표적인 향이 빵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균형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음을 할 때 뭔가 산미가 확 튄다든지 뭐 탄닌만 확 튀고 알코올만 확 튀고 뭔가 두루두루두루두루 이렇게 약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너무 확 튄다 그러면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루두루 뭐 하나하나 내 주장이 펼치는 게 조금 잘 묻어서 잘 간다. 하나만 주장이 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밸런스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 벨트가 있어요. 와인 벨트. 우리가 커피숍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커피 벨트, 와인 벨트가 있어요. 근데 와인 벨트라고 하면은 북위 30에서 50도, 그 다음에 남위 30에서 50도 사이에 있는 와인 생산국을 와인 벨트라고 합니다. 자, 이게 커피 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가운데 있는 적도 기준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아열대 지방이 있거든요. 열대 아열대 지방에.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따뜻하거나 너무 추워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위 30에서 50도 구간, 남위 30도 50도 구간에서 잘 생장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아닌데도 만약에 이제 포도가 재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요 지방이 아래에 저기 커서 보이시나요? 네, 포인터. 예를 들면 이쪽 지방이 요쪽 지방까지 이제 봤을 때 여기 따뜻할 거 아니에요. 적도랑 점점 가까워지니까. 근데 이 지방에서 포도가 재배가 된대. 어떻게 재배가 됐을까라고 보면은 옆에 한류가 흐른다든지 아니면 지대가 높은 지방에서 높은 지대에서 재배를 한다거나 고도라든지 한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점점 그 지구 온난화가 생겨서 이 구간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추워서 재배가 하기가 힘들었던 특히 독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들은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와인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집중력이 딱 20분, 25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늘어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분 이내로 커트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